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번호 1동 마을조사단 사무국장 김영문입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하여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주민분께서는 음소거를 유지해 주시고 비디오는 화면에 비칠 수 있도록 비디오를 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번호 1동 마을 계획에 100여 분에 넘는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찼던 번호 1동의 한 해였습니다. 마을조사 활동에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번호 1동 마을 자치계획 활동 공유 및 주민 참여 예산 3차 지역회의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4단계의 관계로 비대면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지난 5개월여 진행된 마을 계획 과정을 돌아보고 그 과정에서 우리 마을의 의제를 주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 자리입니다. 또한 번호 1동의 주민들께서 제안한 주민 참여 예산 사업 안내와 사업의 우선순위를 투표로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번호 1동 마을 자치계획 활동 공유 및 주민 참여 예산 3차 지역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마을 활동 진행과 오늘 진행할 주민 여러분의 활동에 대해 번호 1동 임준수 동장님이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번호 1동 임준수 동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100여 분의 마을 조사관께서 66가지의 주민 불편사항, 개선사항을 발굴해 주셔서 오늘까지 좋은 선택을 오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번호 1동 발전을 조금 더 주민들에게 편안한 그리고 깨끗한 좋은 환경을 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조사관과 함께 같이 열심히 협조해 주신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그리고 안산경실련에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번호 1동 마을조사단 임재현 대표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을조사단 대표 임재현 인사드립니다. 번호 1동 마을 자체계획 및 활동 공유 및 주민 참여 예산 3차 계획에 앞서 특별히 감사드릴 분이 계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식적으로 번호 1동에는 마을 사업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잘 모르는 부분을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해서 지원해 주신 안산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이금희 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자 여러분, 또 안산시 경실련 고선영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한 번에 실시할 것을 9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열강을 해주신 퍼스레이터 김미영 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또 동에 참여해 주신 100여 분의 조사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약 5개월 동안 활동하면서 특별히 번호 1동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에는 어떤 일이든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너무도 열정적으로 적극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거듭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상정한 66건의 의제를 단시간에 해결될 건 아니지만 이거를 끝까지 우리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지혜를 모으고 해서 명실공히 번호 1동이 살기 좋은 마을의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같이 합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화상 줌으로 시도 의원님 혹시 접속하셨나요? 접속하셨으면 잠시 소개하고 인사 좀 올리겠습니다. 김태시 의원님 나오셨나요? 김태시 의원님 나오셨으면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태시 의원님 잠깐 나오셨는데 잠깐 인사 말씀 한번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주민분님들 다 소리 들리셨죠? 김태시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또 누가 들어오셨을까요? 예, 진행하다가 우리 시도 의원님 들어오시면 다시 소개하고 잠깐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우리 보노 일동 마을조사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두 기관의 사무국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마을 자치계획 모든 과정을 물심양면 챙겨주신 안산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이금미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다음으로 보노 1등의 시급한 의제를 주민 참여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주신 안산경실련 고선영 사무국장님을 소개합니다. 자, 줌으로 참여하신 우리 주민분 모든 분들도 손 한번 흔들어서 반갑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마을조사단 임재현 대표님과 함께 지난 봄부터 숨가쁘게 진행되어 온 마을 계획을 돌아보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인사드립니다. 임재현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하며 했던 마을 자치 계획 내용을 약 한 3분가량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는 이 영상에서 활동할 때 어디에 나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와 무더위 등 여러 어려운 환경에서도 우리 마을 자치계획 과정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활동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영상 중에 아까 윤태천 시의원님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시의원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예, 다시 이따 접속해서 보이시면은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을 자치개입 과정을 통해 도출된 최종 의제를 여러분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총 44개의 의제가 도출되었고요. 도출된 의제에 대해서는 각 분과의 분과장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주거환경분과, 교통안전분과, 문화공동체 마을자원분과, 교육, 복지, 경제활성화 분과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분과원들께서는 분과장님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거환경분과의 김현숙 분과장님께서 분과의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기 주거환경분과 분과장 김현숙인데요. 이렇게 코로나가 아니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뵈야 되는데 줌으로 처음 만나뵙게 돼서 여러 미흡한 점이 있지만 다 이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주거환경분과는요. 또 분과 저희 주거환경에 10건의 의제가 있었는데요. 주차 공간 마련, 그래서 그 실행 의제로서는 그 공유 주차, 또 주차 가능 구역에 안내판 설치 이런 것도 있었고요. 주차 라인 설비 두 번째로 있었는데요. 사선 주차장 설비나 화물차 주차 라인 설치 등 그런 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 주 정차 관리 필요가 있었는데요.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 또 간선도로 불법 주차 등 이런 의제들이 있었습니다. 또 이중 주차 개선 방안도 있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캠페인을 꼭 필요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주민 활동이 저희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설물 설치 등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공감하시는 바 네 번째 의제로 쓰레기 분리 무단 방지. 이거는 일회용품 줄이기도 있고요. CCTV 설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쓰레기를 줄이고 또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전봇대 관리 방안 모색도 있었고요. 가로수 정비에는 이렇게 수목 정리 제초 작업 이런 게 있었습니다. 불법 적치물 관리 필요도 있었는데요. 저희 팔곡동 같은 경우는 건설 폐기물이 있는데 그거를 시에서 치워주시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흡연구역 지정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공유 이동 수단 관리 방안도 있습니다. 자전거 공용 거치대 이렇게 정기적 관리, 또 오래된 자전거에 대해서 철거 등 이런 게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팔곡동에서는 특별히 관심사가 있어요. 팔곡 돌계단 거기 손잡이 좀 그런 걸 꼭 필요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둘레길을 원합니다. 그거는 저희 팔곡동만 필요로 한 거 아니에요. 본호동에서도 많이 오시고요. 주민을 위한 주민의 행복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제일 바라는 건데 꼭 이루어질 줄로 믿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저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걸 볼 때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교통안전분과 이호송 분과장님께서 교통분과의 의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분과 유호성입니다. 먼저 이게 많은 바쁘시는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통안전분과에서 나온 의제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9가지의 의제가 나왔었는데요. 먼저 안전한 보행로 관리 필요에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보면은 얘기 나온 게 보면 도로 정비라든가 가로수, 배수구, 시설물 이러한 것이 조성했으면 하겠다는 데 나왔었고요.
두 번째는 일반 통행로 구역 지정이 필요가 나왔는데 여기에는 아이디어에는 없지만은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오면은 많은 주차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주차제를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치안 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인데요. 여기에는 CCTV, 가로등 설치 이런 방법 활동을 하고 강화를 했으면 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네 번째는 안심 기각길 지원 활동. 여기에는 또 마을 안거에 나와서 워크숍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면은 마을 순찰 또 안심 기가 지정 이런 버스 그 기가 출퇴근하고 할 때 보면 버스 이런 교통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또 안전한 통학로 방안을 마련해야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저희가 번호 일동이 바닥이라든가 너무 취약하는 것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바닥도 하고 불법 주차 적자의 단속 때문에 또 많은 이 학생들이 또 많다 보니까 또 노인 어르신도 많으시고 해서 그런 저를 했으면은 나왔었습니다. 또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방안 마련은 이제 나왔었는데요. 여기도 전부는 번호 1동이다 보니까 교통이 제일로 많은 저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에 뭐 시설 정비라든가 배차 시간 이런 알림판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많은 불편이 있다는 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차 간격이라든가 또 마을 버스 도입을 그 마을 버스는 큰 차다 보니까 골목이 많다 보니까 어르신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오면은 어르신들이 버스 저기까지를 가려고 하다 보면은 많은 또 힘이 드시고 어려움이 있어서 25인승 그런 차를 골목 이쪽으로 돌았으면은 그런 안건이 이제 나와졌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환경이 나왔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또 보면은 횡단보도, 신호등, 건널목 이렇게 보면은 또 도색이라든지 했던 게가 또 잘 안 보이고 해서 사람들이 부담을 또 많이 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또 저희가 안건이 나왔었고요. 또 안전한 골목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면 안전을 인지할 수 있는 디자인 보도 블럭을 해보면은 구동의 교체 보행자 우선 도로 인지 안내판 안전 로고 제품 설치를 하자 하는 게 나왔었습니다. 저희 또 번호일동에는 노인 어르신들이 또 많이 또 사셔요. 사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어르신들이 사시다 보니까 노인 보호 구역 또 안전 표시 또 미끄럼 방지 이런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 안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교통안전분과에서 활동했던 일을 공유를 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안전분과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문화공동체 마을자원분과의 김영수 분과장님께서 분과의 의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공동체 마을자원분과의 김영수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문화가 보장되고 행복한 마을을 지향하며 살기 좋은 으뜸 동네를 꿈꾸는 번호일동.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마을 조사와 워크숍을 통해 많은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저희 문화공동체는 5건의 의제와 또한 마을자원의 8건의 의제를 발굴했습니다. 문화공동체에서는 먼저 공유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공유냉장고를 설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또 공유 대여소를 설치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바닥 분수라든가 물놀이 시설 등을 만들자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주민 커뮤니티 문화공간을 마련하자 하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저희 번호일동에 작은 도서관이 한 군데 있긴 하지만
청소년 쉼터라든가 아동 청소년의 문화 공간이 없다 하는 게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자 하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또한 마을 돌봄 공간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나왔어요. 아동이나 또는 시니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마을 내에 홍보 플랫폼을 마련해서 공공형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지역의 소식과 정보를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마을 자원의 의제로는요. 깨끗하고 안전한 어린이 공원 만들기 해서 뭐 토사 정비라든가 바닥 공사, 또 진입로 정비, 개방 화장실, 모험놀이 시설, 안전가드 설치 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또한 공원을 정비하며 관리하는 데 있어서 반월공원이라든가 관내 공원들이 시설물의 개선이 필요하고, 또한 공원 내 자전거 전용 도로를 설치해야 하며 애완견 산책과 사람들의 그 산책하는 공간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 또 애완견의 그 배변 관리가 잘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산책로 및 둘레길을 조성하는데 오봉로 공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조명이 어둡고 좀 치안에 문제가 있다, 안전하지 않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요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 화단을 조성하고 꽃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더 예쁜 보노일동의 마을을 가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시니어 거점 우리 보노일동에서 자랑할 만한 은빛 둥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어르신들이 컴퓨터라든가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지금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어르신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청소년들과 연계를 해서 좀 더 활성화된 그런 시니어의 거점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들이 나왔고요. 또한 우리 보노일동에는 마을 스토리가 있습니다. 팔곡 산신제가 있고요. 또 향토 유적 제8호로 지정된 최정걸 장군묘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좀 살리자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또한 저희가 자랑할 만한 게 저희 보노일동은 도농 복합도시입니다. 이거 특색을 잘 살려서 보노들의 좀 체험장을 만들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보노일동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고요. 또 마을 축제, 저희가 해란 축제를 1년에 한 번씩 여기 옆에 있는 해란공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발표라든가 다양한 체험을 통해서 주민과의 화합장을 열고 있어요. 좀 더 활성화해서 우리 주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 보노일동을 만들자 하는 의제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교육, 복지, 경제 활성화 분과의 오현민 분과장님께서 분과의 의제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육, 복지, 경제 활성화 분과장을 맡은 오현민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우리 함께 동고동락하여 새로운 보노 1동에 대해 보노 1동을 활성화하자라는 것에서 교육에 대한 5가지의 의제, 그리고 복지에 대한 3가지 의제,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대한 4가지 의제가 나와서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 5가지로서는 마을 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통해 마을 내 단체, 조직, 기관 연계를 하는 것을 실행 아이디어로 두었으며, 청소년 봉사 활성화는 전담 인력을 선정하여 마을 청소년 봉사 활동을 연계하는 것으로 실행 아이디어를 짜보았습니다. 평생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함으로써 세대 간의 교차, 상생교육을 함으로써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그리고 생활활동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으며,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필요로 함으로써 환경미화, 반려동물 패티켓, 캠페인 활동을 주로 활동하는 것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공유 이동수단에 대한 사용 교육의 필요로서는 주차 매너, 캠페인 활동, 안내문 걸기 같은 그런 것으로 아이디어를 짜보았고요. 불편을 주는 행위에 대한 신고 또한 아이디어로 저희가 한번 내보았습니다.
복지분과로서는 마을 돌봄 문화를 만들어서 취약계층을 지원함으로써 맞춤형 케어 활동을 하자는 게 저희의 의제입니다. 실행 아이디어로서는 장애인, 다문화, 소외계층, 1인 가구, 홀몸 어르신, 복지 대상자의 주거 환경 개선, 공공근로, 봉사활동을 연결함으로써 취약계층 아동 지원 프로그램, 문화여가 체험 활동, 방과후 학습 공간 지원, 선물 나누기, 맞벌이 가정 아동 관리 지원 등이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보았습니다. 경제 활성화로서는 마을형 일자리 창출로서 쓰레기 분리수거 관리, 마을 어르신 지킴이, 그리고 안심 귀가 도우미, 그리고 주차 관리원, 환경 미화 활동 등의 아이디어를 내보았으며 공공형 사업 위스탁 추진 방안 마련, 공영 주차장 관리, 공공형 마을 소식 게시대 관리, 번호 1동 먹자골목 환경 정비에 대해서는 먹자골목 안내판 설치, 특성화된 상가 환경 조성, 그리고 상가 활성화에 대한 방안으로는 지역 화폐를 이용한 할인 및 화폐를 많이 활용함으로써 상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괜찮을 것 같아 실행 아이디어를 한번 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분 분과장님한테 우리 번호 1동 마을 계획에서 그 도출된 최종 의제를 한 2분 정도만 발표해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아주 떨지도 않고 아주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각 분과의 분과장님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방금 그 분과장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창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주민참여예산 제한 사업을 안내하는 시간입니다. 지난 6월 9개조로 나눠서 마을의 자원과 주거, 환경, 교통, 복지 등 여러 가지 환경을 조사했는데 그 토대로 해서 2022년 안산시의 예산이 투입돼서 실행될 우리 마을의 의제를 선별하여 주민 여러분들께 직접 66건의 제안서를 작성해 주셨는데 다들 기억하시죠? 네, 지금부터는 그 제안서와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하여 안산경실련 김미영 퍼실리터께서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에서 하셔도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줌으로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데 오늘 유튜브까지 같이 겸해서 굉장히 앞서가는 번호 1동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마을 의제에 대해서 각 분과별로 분과장님들이 우리 마을에는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주셨어요. 근데 마을 의제에 나온 것 중에 이렇게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좀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한 것 말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서 우리가 내년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겠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사단에서 안건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총 66건의 안건이 올라왔고 거기에 대해서 각 사업 부서에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지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각 사업에 대해서 어떤 게 되지 않는지 또는 어떤 게 가능한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 사업을 내년에 한 번에 다 한꺼번에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까지 결정하는 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부서에서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할 건데요. 그 사업 검토, 네, 잠시만요. 낼 건데 사업 검토 결과 공유를 두 분이 나눠서 해주실 거예요. 안산경실련의 고선영 사무국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번호 1동 박성현 행정민원팀장님도 사업에 대해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우선적으로 고선영 사무국장님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으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현장에서는 사실은 주민에 대한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발언을 하셔도 저희가 답변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채팅창에다가 궁금한 거를 올려놓으시면 우선순위를 투표하는데 결정적으로 되는 질문이면 끝나고 나서 바로 답변을 드릴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선순위가 아니라 단순히 궁금하신 거면 저희가 마지막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댓글창에다가 궁금하신 내용 알려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경실련 고선영 사무국장님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산경실련 사무국장 고선영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 번호 1동에서는 총 46건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42건의 사업에 대해서 저희 이제 검토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25건에 대해서 저희 안산경실련에 검토소가 이제 넘어와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제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편의 증진입니다. 제목이요. 그 내용은 이제 버스 노선 증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안산시 시내버스는 민영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노선의 경로 변경 같은 경우에는 민간 사업자와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분들께서 요청하셨던 16번 버스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의 그 민간 사업자가 아니라 화성시의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화성시가 그래서 화성시가 여객사와 협의해서 만든 신설 노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산시 구간에 같은 경우에는 그 송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이제 교통 편의를 위해서 화성시가 여객사와 협의해서 만들어서 저희 안산시 구간을 다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형 현수막 거치대입니다. 현수막은 일단 주민자치회에서 수익사업의 이제 목적으로 해서 설치를 요구한 사항이지만, 공공 현수막 게시대는 비영리 목적으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요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지금 이제 반월공원의 애견 관련 시설 요청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에 대한 요구가 있으셨는데요. 지금 이제 애견 관련해서 그 애견을 데리고 산책을 오시는 분들하고, 그다음에 그냥 이제 산책을 하시는 분들하고 공간을 분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공간 분리의 문제가 되려면 일단 이제 동물 놀이터를 만드는 근린공원법에 의해서 이게 조성이 가능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공간 분리는 어려운 거고요. 그래서 10만 평방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이 이제 설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현재 반월공원은 4만 평방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어렵다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반월공원에서는 자전거를 타실 수가 없는 공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그 반월공원이 리모델링을 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리모델링 추진 이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반월공원에서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반월공원에는 주차장 조성 사업이 총 사업비 17억 원의 예산으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8억, 그 다음에 올해 9억 예산, 이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41억 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24억 8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16억 2,500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반월공원이 리모델링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월공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대안 사업은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아까 이제 제가 반월공원의 주차장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그렇게 주차장이 일단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이라고 하면 사실 내 집 앞에 주차장 그려서 주차 라인 그려서 거기는 내가 주차할 수 있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거주자 우선 주차제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이 다 추첨제로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차 라인을 그릴 수 있는 면과 그 다음에 여기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수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내 집 앞에 내가 주차를 못하는 그런 역기능의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첨제는 연 단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100% 만족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요거는 조금 더 주민분들께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차 공간 사선 라인으로 설치하는 거, 이거는 이제 뭐 여러 지역에서 사선으로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설치하고 있긴 한데요. 지금 말씀하신 요 번호로 3안길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의 폭이 좁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선으로 했을 때 이게 이제 이동하는 그런 그 각도 좀 나와야 되잖아요. 그 각이 6m라고 하는데 6m 이상이 아니고 여기는 6m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사선으로 주차선을 설치하는 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산 어린이 공원 내 운동 체육 시설입니다. 지금 고산 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올해 2가지의 운동 시설을 설치를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그게 2가지이지만 4가지의 운동이 가능한 운동 기구이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분들께서 서로 내 집 앞에 해달라, 내 집 앞에 해달라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으셨나 봐요. 그래서 여전히 그 민원을 받고 계시다고는 하는데요. 원래 사실 고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녹지 공간입니다. 녹지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안 되는데 워낙 민원이 많은 공간이다 보니까 그 민원에 의해서 일단 2가지는 설치를 해주셨고요. 그 이상은 일단 설치 공간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주민분들께서 이번에 이제 이거를 제안하신 분들 중에는 우리 집 앞으로 그 운동기구를 조금 옮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주셨었는데, 그거는 주민분들께서 서로 이렇게 조금 협의하시고 하시면서 서로 양해하는 과정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기구 3개 설치입니다. 지금 팔곡 소공원에다가 설치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팔곡 소공원에는 어린이들의 그 조합 놀이 공간, 여러 가지가 이제 함께 있는 그 조합 놀이 기구가 이제 거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지금 더 놀이기구가 들어가는 경우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반경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네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네가 서 있을 때는 그냥 이제 좁은 반경이잖아요. 좁은 공간을 차지하지만 그네가 움직이면 되게 넓은 반경을 우리가 이제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조합 놀이 공간 요거 이외에 더 설치하는 거는 이 반경이 안 나와서 조금 어렵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는요. 저희 이제 2차 지역회의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사실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잘 관리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잘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요구하신 공간이 지금 이제 공원 앞이거든요. 녹색 나눔숲 앞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리가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은 설치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팔곡 이동에 문화체육시설 건립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 텐데 저희 지역회의에서도 그 의견이 좀 나왔었습니다. 지금 저희 행정복지센터 옆에 해란공원에 지금 이제 실내 수영장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제가 김태희 시의원님께 여쭤보니까 실내 수영장에서 다목적 체육관으로 변경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최종 결과는 9월 달에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실내 수영장이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실내 수영장은 작년부터 지금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88억짜리 실내 수영장인데 작년에 7,740만 원의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지출이 됐고 그 다음에 올해 4억, 그 다음에 내년도에 83억 2,260만 원
예, 요렇게 해서 예산 편성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요거는 안산시 그 예산서에 들어가시면, 올해 예산서에 들어가시면 계속 사업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조금 분철되어 있거든요. 예, 철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들어가셔서 보시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것처럼 해랑공원의 실내 수영장이 지금 88억짜리가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8곡이동에 또 다른 문화체육시설을 설립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예, 담당 부서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8곡이동 내 문화시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주민자치센터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여러 기관에서 지금 현재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계신데요. 그 일단은 그 부분을 먼저 이용을 하시고, 제가 이제 그 동에서 예, 동문화센터 여쭤보니까 요가하고 헬스 말고는 다른 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 아직 자리가 많이 남는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예,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불가 사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저기 택시 승차장. 네네네. 네, 택시 승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 승차장은 여기 그 담당자분이 예, 몇 번 나오셨더라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드리고 싶으셔서 제안하신 분하고 2번 정도 전화도 하셨고, 직접 나오셨을 때 이제 그 택시조합에 계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오기도 했는데, 일단 요청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 앞쪽 같은 경우에는 버스 운행에 이제 방해가 되고 이런 지점이 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직접 할 수가 없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제안하신 분하고 다시 전화 통화를 했더니 그럼 그 건너편으로 해달라라고 하셔가지고 그 건너편에 오실 때는 택시 조합에 있는 분하고 같이 오셨대요. 그런데 그 건너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 매송 예, 그쪽으로 빠지는 지하차도가 바로 앞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택시 정류장을 설치하기에는 어려운 지점이다. 근데 단서를 좀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분들께서 거기는 콜택시가 아니면 택시 이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지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거를 직접 제안하신 분하고 다시 한번 현장을 돌아보면서 예,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면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하신 분들께서 이후에라도 예, 담당자분하고 다시 그 부분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버스 정류장 부스 설치입니다. 버스 정류장 부스 설치 같은 경우에도 버스팀에서 이 부분을 제안이 나오기 전부터 또 이제 민원으로 올리셨던 사항인가 봐요. 그래서 여러 번 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이제 보시면 뭐 주영교회라던가 그다음에 무슨 황제 중고가 이렇게 네, 사진에는 그렇게만 나오는데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 안으로 주차를 해야 되는 그런 예, 건물 형태로 지어져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버스 승차장을 쉘터 형태로 이제 짓게 되면 그 건물로 들어가는 차들의 통행이라던가 버스 승차장에 계시는 주민분들의 안전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이제 우려가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후에 거기에 있는 이제 뭐 그 건물 중에 한 건물에서 어느 건물이라도 주차장에 오가는 출입로를 폐쇄하면 거기에다가 쉘터를 놓아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네, 여기까지가 이제 불가 사업이었고요. 불가 사업 중에 하나가 내려왔던 게 반월공원 꽃밭 조성입니다.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월공원이 1,000평방미터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화단을 구성을 하게 되면 2억이 든다. 이게 예산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력적으로도 관리 인력적으로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예, 이야기를 조금 더 이제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이제 진입로 쪽에 진입로 쪽으로 해가지고 산책로 주변에 어느 정도의 이제 화단은 조성해 주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래서 그 유지 관리하는 부분도 그냥 그 반월공원을
관리하시는 선생님이 계신가 봐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관리해 주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능사업 그 다음에 네, 최신식 버스 정거장 바람막이 설치입니다. 지금 버스 정류장 80마을 죽공 아파트에다가 버스 정류장 쉘터 2개소를 요청을 하셨는데요. 지금 요청을 하실 때 내용이 뭐였냐면 바람도 막고 냉난방도 되는 그런 정류장으로 만들어주세요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현재 양방향 정류장에 모두 온열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난방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80마을 주공아파트 17,300번의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후면에 바람막이도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80마을 주공아파트 17301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존의 쉘터를 교체해서 바람막이가 추가된 모델로 다시 만들어 주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다음 건이 정류장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세요입니다. 이거는 이제 장소가 이호초등학교하고 선진학교 정류장입니다. 그래서 사계절 언제나 이용 가능한 춥지 않고 덥지 않은 정류장을 만들어 달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담당자가 나오셔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호초등학교하고 선진학교, 이호초등학교에는 정류장이 하나가 있고요. 선진학교에는 정류장이 2개가 있는데 모두 다 에어 송풍기는 설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 말씀하신 에어컨은 아니랍니다. 정류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하고요. 에어컨이 아니라 에어 송풍기를 설치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양쪽 다 되어 있고, 그리고 2호 초등학교에는 온열 의자도 온열 의자를 설치를 해줄 거고요. 선진학교에 정류장이 2개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타는 곳이고 하나는 내리는 정류장으로 주로 이용을 하신대요. 그 동네 사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일단 그 타는 곳에는 온열 의자를 만들어 주실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내리는 곳에는 사실 저희가 내려서 바로 집으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온열 의자를 저희가 설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타는 곳에서만 온열 의자를 설치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사계절 이용한, 우리가 이제 그 문 달린 정류장 저희 지역회의 할 때 그거 사실은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안산에는 그 정류장이 딱 3개가 있는데요. 이 정류장 3개는 어디냐면 광역버스 노선이 다니고 있는 주요 정류장,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있죠.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목골공원 정비사업에서 야자 매트 설치 요청하셨는데 그 부분은 진행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래바다 그 본호동 717번지 신성어린이공원에 모래를 탄성 포장재로 교체해 주세요. 요것도 진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정놀이터에 놀이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처음에 요청하실 때 화장실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모래를 탄성 포장재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요. 화장실은 거기에 이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화장실을 이용을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경로당에 화장실 이용하세요, 그러니까 화장실은 경로당 화장실 이용하세요 라고 하는 안내 표지판 정도만 이렇게 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탄성 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설치해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줌 채팅방이나 아니면 유튜브로 듣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유튜브에 채팅방을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질문은 먼저 하고 조금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사업부서에서 올라갔던 검토 내용을 그냥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되지 않으면 왜 되지 않는지 해당 부서에다가 다 일일이 전화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도 계속 이야기를 나눠서 되지 않으면 왜 안 되는지, 그러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조금 양도 많고 그래서 되게 길게 조금 했는데 열심히 잘 들으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는 번호 1도 박성현 행정팀장님이 또 다른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번호일동 행정민원팀장 박승현입니다. 제안하신 내용 중에 그 부서에서 한 개 부서에서 답변을 못하는 내용이 좀 섞여 있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상록구청 그 도로교통과에서는 이제 주로 저희가 답변을 받았어야 되는데 한 여러 개 부서가 엇갈려 있는데 선뜻 한 개 부서가 총 답변을 하려고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내용을 지금 간략하게 그 담당 계장들하고 통화를 해서 제가 일단 전화로 구두상으로는 계약 답변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내용을 갖다가 제가 그 구두로 설명을 따로 드릴게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건설교통과 근무 경험도 있고 도로교통과 근무 경력도 있고 차량 등록 사업소 도로교통 근무 경험도 있고 주정차 단속 부서에서도 근무를 했었고요. 교통정책과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자동차하고 교통 분야만 거의 한 14년은 그 업무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답변하지 않았다고 해서 제 답변의 신뢰성이 부족하지는 않을 테니까 그건 믿어주셔도 됩니다. 내용은 이제 따로 이제 파일로 준비한 건 없고요. 지금 첫 번째 그 4역 2번 출구 차선 중앙 분리대 설치 및 24시간 불법 주전차를 단속해달라는 이제 제안이셨는데요. 차선 중앙 분리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그 해당 부서 계속 사업으로 이거는 그 점차적으로 일단 그 4역 그 주변 교통 환경은 그 개선이 될 겁니다. 다만 24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달라는 요청은 이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불법 주정차 단속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디가 불편하니까 해주세요라고 하면 고기만 딱 주정차 단속을 하고 돌아서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냐? 나는 단속을 여기서 단속을 시켰는데 저쪽은 왜 단속을 안 해주느냐? 그래서 주정차 단속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아침 7시서부터 9시 사이 즉 출근하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그 시간에 일단 단속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13시서부터 17시까지 주로 단속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학교 초등학생이라든지 각 학생들이 그 귀갓길에 하교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그 예방 차원에서 일단 단속을 하고요. 그리고 단속을 하지 않는 시간대가 점심 시간대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야간 시간대에도 역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를 하고는. 그래서 24시간 주정차 단속은 이제 불가하다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제 불법 주정차 구역의 그 주차 방지봉 같은 경우에는 요건 이제 상록구청 도로교통과에서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서 요건 따로 그 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가 한번 그 생활민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이건 정리를 해서 통장님들 의견이나 조사위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순차적으로 시급한 순서부터 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에 그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판이라든지 바닥에 그 적색으로 그 도색이 되어 있는 아스팔트 있으시죠? 그런 문제라든지 학교 주변 그 과속 방지턱의 그 도색이라든지 횡단보도 그 새로운 도색 같은 경우에도 역시 그 예정대로 그 점차 사업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되는 이제 사항들이 특히 있는데요. 방지턱이나 횡단보도의 신규 설치 아니면 대각선으로 한꺼번에 그 이동할 수 있는 그 횡단보도 신호 체계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건 딱 잘라서 된다 안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거는 상록구청 그 도로교통과 담당자가 가서 검토를 안전사항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그럼 교통정책과에 의제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그럼 교통정책과에서 그 의제를 가지고 1년에 총 4번 경찰서랑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랑 협의를 하면서 이제 경찰서 관련 안전규정, 그 해당 도로의 통행량 그리고 사람 통행량 같은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내년 예산에 반영된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바로 추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그 도로교통과 그러니까 교통정책과에서 안산경찰서하고 안산 상록경찰서하고 심의를 따로 추가로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뭐 담당자가 이걸 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지금 답변 드릴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그 사리역 사거리 횡단보도 대각선 교차 즉 한 번에 그 이동하시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실예를 들어버리면 지금 우리 그 번호 1동 관내에 그 대각선 교차로가 지금 시행돼 있는 구간이 제일 많은 구간이 저쪽 도로입니다. 22번하고 99번이 번호 1동 번호교회 앞을 지나서 전곡경로당, 반월공원, 신한아파트 앞, 우성아파트, 그다음에 월드아파트, 상록수역까지 가고 있죠. 그죠? 125번은 약간 그 한양아파트를 그 비틀어서 가기는 하지만 거기에 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설치를 해놓으면 노인분들은 참 건너기는 그 도로 횡단보도 이용하시기는 되게 편해요. 이 젊으신 분들은 이게 횡단보도 몇 번 지나가다 보면 내가 저쪽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 신호가 왔어요. 그럼 일로 건너세요. 노인분들은. 근데 일로 건너면 안 돼요. 그러면 신호 3번을 기다려야 돼. 신호는 이렇게 뚫려요. 시계 방향으로 뚫려요. 거의 대부분 신호가. 즉 자기가 이쪽 대각선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쪽 신호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오른쪽으로 건너가지고서 다음 건너가겠다. 그럼 신호를 3번 기다려야 돼. 이게 신호가 열렸지만 무시를 하고 요 신호로 가서 우측으로 틀어서 가면 두 번에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거의 대부분 노인분들은 모르시다 보니까 이 대각선 교차를 원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각선 교차가 되어 있는 우리 22번 버스 운행 노선을 보시면 상록수역에서 이 번호 1동 주민센터까지 걸어오는데 한 30분 정도가 걸리는데 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오면 정확하게 15분이 걸려요. 버스가 훨씬 빠른데 왜 그럴까요? 이 대각선 횡단보도로 인해서 교통 흐름이 그 지체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그 교차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있을 때 그 사거리 그 방향 네 방향 모두 다 그 혼잡한 도로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 설치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도로 통행량 때문에. 그래서 사리역 사거리 같은 경우에는 석호로에서 저쪽 1동 방향 가는 쪽 그리고 대동서적 방향 그리고 한양 아파트하고 신한 아파트 방향으로 들어간 그 4가지 도로가 다 버스가 통행하는 도로고 거기도 또 각 좌회전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할 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그 혼잡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대각선 교차로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다만 저기 그렇게 새로 설치하는 게 아닌 기존 그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의 이용 편의나 그 안전을 위해서 도색 작업을 새로 한다든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지 주차 방지봉을 설치한다든지 중앙 분리대를 설치한다는 것은 안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계속 사업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수년간 주민참여 예산을 했는데 이렇게 행정팀장님이 자세히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신 거는 처음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한 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이 알아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혹시 제가 한번 여기 유튜브나 줌으로 지금 질문은 지금 너무 앞에서 설명을 잘 해주셨죠? 사업에 대해서 너무 자세히 잘 알아보시고 이야기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질문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왔던 이 두 분의 이야기 말고 제가 또 더 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화면을 먼저 보시면은 사업 중에 이게 왜 다시 보겠습니다. 자, 사업 중에 5개 의견이 지금 주민 참여 예산으로 여러분들이 굳이 우선순위를 결정하지 않으셔도 내년에 이게 집행이 돼서 하반기에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굳이 우선순위를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낸 의견이 될 수 있다는 것에서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로 녹지 환경 개선.
해서 팔곡산 기존 진입로 장비 및 둘레길 조성해서 기존에 이제 둘레길 진입 구간하고 팔곡산 임원 산지에서 이제 되어 있는데 둘레길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정비해달라라는 이야기셨어요. 근데 여기가 사유지로 되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사유지로 되어 있어서 이 사유지 주인분하고 의견이 되면은 해주실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어르신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선은 이 사유주하고 저희가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편하게 지팡이를 무상으로 계속 시범적으로 해서 가져다가 놓을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로수 가지치기인데요. 본원로 64에 그래서 가로수로 인해서 불편 통행이 없도록 바로 해결해 주신다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목골 공원 내에 화장실 주변 CCTV나 비상벨을 설치를 해달라고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CCTV 설치 같은 경우에는 도시정보센터에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 요청을 해서 설치 여부에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비상벨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화장실 안에 딱 들어가면 바로 비상벨이 있대요. 그 공원에 있는 게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비상벨을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화장실까지 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이염을 감지했을 때 쓸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위치 변경에 대해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함 설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활용을 많이 버리다 보니 이제 분리수거함을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요. 일반 주택 재활용 분리수거대를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해주신대요. 근데 대신에 이 건물 앞에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위치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이거를 관리하시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2차 지역 회의 때 그거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신청을 하면 내가 관리하고 할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런 계약서 같은 약 쓰고 나서 그리고 바로 신청을 해서 근데 개별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유효공간, 주차공간 하는 주차공간 조성이에요. 이게 현재 지금 우리 시가 밀접지역으로 해서 주차난이 지금 되게 많다. 주차공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셨냐면 도시정비기금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는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여기에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라고 이제 거기에다가 얘기를 해서 제가 갑자기 부서 이름을 까먹었네요. 상동구청 생활민원계. 네, 상동구청 생활민원계 갖고 연계를 해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저희가 의논을 하면은 할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계속 장기적으로 하반기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요 5가지는 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와 내년에 할 수 있는 요 5가지 사업 빼고 그럼 앞에서 두 분의 고선영 사무국장님과 행정팀장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어떤 게 된다고 했던 건지 어떤 게 안 된다고 했던 건지 이제 벌써 우리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5가지는 기본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번호 1동에서 내년 주민참여 예산 사업으로 가능한 거를 8개를 해서 다시 해당 부서에 올립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앞에서 나온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 어떤 거였었냐면 반월공원 꽃밭 조성. 자, 지금부터 제가 10개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선생님들 이 10개를 들으면서 저희는 이 10개 중에서 내가 행사할 수 있는 투표 개수는 4개입니다. 10개 중에서 4개만 선택할 수 있어요. 4개만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모두 합산한 거를 해서 8개가 어떤 게 나올 건지를 저희가 선정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이 10개를 들으면서 이거는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반월공원 꽃밭 조성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최신식 버스 정거장 바람막이 설치입니다. 세 번째는 정류장 에어컨 설치가 되고요. 네 번째는 모래바닥 우레탄 탄성 포장으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오목골 공원 야자 매트 정비 사업이고요. 6번째는 산정 노인정 놀이터 환경 개선입니다. 자, 7번째는 주차 방지봉 설치가 되겠고요. 8번째는 본원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 표지 설치입니다. 그리고 9번째는 반사경, 안전을 위해서 반사경 설치하는 거고요. 10번째는 과속 방지를 위한 횡단보도 및 주차선 도색하는 게 10번째입니다. 이 10가지에서 여러분들이 4가지를 골라야 되는데, 그럼 이거 골라야 되는 기준, 내가 이걸 뭐가 먼저인지 어떻게 고르지? 라고 약간 고민이 되실 것 같아요. 얘도 중요한 것 같고, 쟤도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간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첫 번째는, 이 중에서 어떤 게 급하지? 자, 주민참여 예산은 1년 단위 사업이어서 내년에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8개만 해야 되는데 2개는 하지 않고 어떤 거를 먼저 해야 될까? 시급한 거를 조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급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2번째는 중요한 거. 시급하기도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 정말 중요하게, 이거 조금 늦어도 중요하게 이 사업은 좀 해야 되겠어, 내년에 해야 되는 2가지 방법. 시급하고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4개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자, 4개만 선택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5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4개를 투표하셔서 이거를 다 합산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장 어떤 거를 먼저 좀 우선시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마 채팅창에 구글 투표가 올라갈 거예요, 선생님들. 채팅창에 구글 투표가 올라갈 거고 각 개인의 문자로도 구글 투표 설문지가 다 들어갔을 겁니다. 그거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설문 문항이 있을 거예요.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업 4개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10가지 사업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맨 앞에 네모나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4가지를 선택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채팅창에도 올라와 있고요. 각 개인한테도 문자가 갔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표를 완료하신 분,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거기에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민참여예산 우선순위의 투표 관원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스럽지만 줌으로 1차, 2차, 3차 지금까지의 진행을 같이 활동해보고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 투표를 하실 거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투표 권한은 오늘 없다는 말씀 죄송하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투표가 잘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자, 급하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급하고도 중요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지금 줌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의 투표가 마무리되면 함께 보시는 선생님은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 투표가 완료가 되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20명 투표하셨다고요? 네, 이제 투표 아직 진행 안 하신 분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혹시 구글에 제가 구글에 못 들어가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다가 번호 4개를 올려주셔도 됩니다. 구글 폼에 대해서 들어가서 체크를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 화면을 발표자가 아니라 갤러리로 조금 바꿔주시겠어요? 화면을 갤러리로 조금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거의 화면을 많이 안 켜고는 계시는데 구글 폼도 내가 잘 안 열리고 채팅창에도 날 잘 못 올리게 해서 저는 그냥 말로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그냥 말로 할게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정경환님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네, 저 지금 네, 체크해 주세요. 정경환 님이 말씀해 주신다고 손들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구글 폼을 통해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폼이 어려우면 채팅창에다가 4개 번호를 올려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채팅창도 어려우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호명을 해드리면 그분이 번호를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열심히 투표를 하고 계셔서요. 좀만 끝내신 분은 좀 기다려 주실게요. 저희 저희 혹시 투표 못하신 분 중에 저는 그냥 말로 할게요 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에서 합계를 확지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네, 김현웅 선생님 손 드신 걸까요? 아니에요? 하셨나요? 네네네. 콕 집어서 말씀을 해달라고. 콕 집어서? 네네네. 김현웅 선생님 말씀하셨나요? 네네. 김현웅 선생님 이야기 해주세요. 들으셨나요? 네네. 혹시 또, 네, 김현웅 선생님 접수됐고요. 또 다른 분 하실 분 계신가요? 나는 투표가 어려워서 말로 할게요 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화면이 비치지 않아도 그거는 저 채팅에서 지금 네네네 채팅에서 보고 있는 거여가지고 네. 지금 30분 정도가 투표해 주셨나 봐요. 저희가 지금 몇 분 투표를 하셔야 되는 걸까요? 네, 아직 투표 안 하시는 분이 계셔서 자, 투표 마무리 됐을까요? 황용자님 저기 몇 번 쓰실 건지 채팅에 말씀. 황용자님 채팅에 번호가 아직 안 올라왔는데 혹시 말씀으로 해주실 건가요? 아니면 채팅창에다가 번호를 넣어주실 걸까요? 황용자님 채팅창에다가 번호 4개 결정할 거 올려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말씀을 해주셔도 됩니다. 황용자 선생님.
지금 몇 분 하셔야 되는 걸까요? 총 몇 분이세요? 총 몇 분이세요? 총 36분? 자, 투표는 저희가 계속 기다리고 거의 다 하신 것 같아서 1분 뒤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투표 못 하신 분들 1분 뒤에 투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 저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자. 네. 네, 지금 이제 자, 선생님들 투표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도 되겠죠? 네, 투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글에 들어온 투표와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신 분과 채팅창으로 올라온 것들을 합계를 조금 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번호일동 여러분들이 먼저 빠르게 해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집계를 하는 동안 이제 지금 열심히 지금 9월까지 달려오셨어요, 여러분들. 힘들게 이 코로나를 뚫어가면서 굉장히 알차고 힘들게 어렵게 그리고 대단히 잘 해오셨는데 앞으로 좀 남은 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남은 일정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안내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남은 일정에 대해서는 김영문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쪽 가서 얘기하셔야 돼요. 뒤에 사무국장입니다. 투표들 다 하셨나요? 잘 하셨죠? 제가 아까 화면을 보니까 우리 김태희 시의원님께서 계속 지금 안 나가고 계세요. 마을이라 관심이 많으신데 감사드립니다. 그 우선순위 그 투표 결과가 집계되는 동안에 잠시 제가 향후 그 남은 일정에 대해서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그 시 지금 여러분들이 투표하시는 시 예산의 그 주민 참여 예산 이 지역회의는 마치게 되는 거예요. 오늘로써 이 지역 주민 참여 예산 지역회의는 끝을 마치게 되는 거고 지금 남은 일정은 우리 마을 계획 쪽에서 남은 일정이 한 2가지 정도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하나는 저희가 그동안 그 조사했던 거를 설문조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설문조사를 해서 아까 그 우리 그 각 4개 분과장님들이 말씀하셨던 그 44개 의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할 겁니다.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이 조사한 걸 가지고 저희들만 알고 있을 게 아니고 우리 주민분들도 같이 좀 알고 공유하고 그러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할 거고 설문 그 조사 방식은 지금 뭐 상황이 뭐 한 달 또 연장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설문조사까지를 마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지금까지 달려온 5개월 동안 달려왔던 그 모든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할 예정이에요. 책자로 발간을 해가지고 우리 동해도 비치도 하고 또 저희 안산시 제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가보니까 저희 동해에 대한 그 소식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좀 한 2-3번 갔지만 갈 때마다 좀 속상하고 그랬었는데 안산시 마을 만들기 그 지원센터의 그 책자에도 저희 번호 1동 그 활동한 그게 또 실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다 마지막 단계예요. 다시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또 지금까지 고생을 하셨는데 뭐 마지막까지 좀 설문조사 하는 데까지 좀 협조를 해주시고 그 후에 차후에 저희 기획단에서 센터 쪽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은 책자를 발간을 하고 또 나머지 또 우리 주민분들과 공유하는 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그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고요. 투표 결과 다 나왔나요? 나왔으면은 다시 우리 저 김미영 포실레터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번호일동의 주인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주인인 내가 집을 지켜야 하는 거기 때문에 주인으로서 이런 마을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볼 거고요. 지금 투표 개수가 나왔어요. 아까 잠깐 보였어요. 이거 스포도 아니고 스포가 잠깐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잠깐 보여서 휙 지나가서 우리 잘 모를 거예요.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번호일동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을 먼저 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 띄워주세요. 오, 네,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결과가 네 1번부터 10번까지 했을 때 1번이 14표, 2번이 18, 3번이 10, 4번이 21표, 모래바닥 우레탄, 5번 오목골 공원 정비 사업이 14개, 6번 산정 놀이터 환경 개선이 12, 7번 주차 방지봉 설치가 10, 8번 본원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나온 게 16, 그 다음에 9번 반사경 설치가 12, 10번 가속 방지를 위한 횡단보도 이제 그 주차선 도색하는 거였어요. 주차 도색. 그게 27개.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게 1번이 딱 보면 이제 1번부터 그래도 얘기하지 말아야지. 8번부터 얘기해야지. 8번이 7번이에요. 우리 8개 선정하기로 했잖아요. 8개에서 8번째가 7번 주차 방지봉 설치가 내년 사업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7위가 3번 정류장에 에어컨 설치해달라고 하는 게 자, 내년 사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6위가 6번하고 9번이네요. 6번이 산정 노인정 놀이터 환경 개선과 그 다음에 반사경 설치가 6위로 들어갔고 5위도 자, 이렇게 되면 순위가 5위, 6위가 아니라 뒤로 밀리겠군요. 5위는 5번째는 많이 나온 게 오물꽃 공원 정비 사업과 반월 꽃밭 공원 꽃밭 조성이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4번째로 많이 나온 게 8번 본원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안내판 표지 설치 해달라고 하는 게 4번째로 많이 나왔고, 자, 3번째로 많이 나온 건 2번 최신식 버스 정거장 바람막이. 일단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민접해 있기 때문에 그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위로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4번 모래바닥 우레탄 탕선 보장제로 교체해달라는 거였고요. 보다시피 제일 많이 나온 건 가속 방지를 위한 그 주차 도색에 대해서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도 힘들어하지 않으시고 투표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니까는 잘 보셔서 순위별로 들어가 있죠. 순위별로 넣으셨죠. 그러면 죄송한데 이거를 끄고 제 화면을 한번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해 이렇게 주민참여 예산에 대해서 제안을 하셨고 마을 의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계세요. 이 주민참여 예산이 단순히 이제 그거 해준대 라고 끝내시지 말고 이게 우리가 우리 주민은 이렇게 순서를 원해요. 이걸 좀 먼저 해주세요. 이게 정말 시급하고 중요해요.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시지만 이게 예산 부서나 이제 사업 진행상 약간 순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우리의 권리로서 이 사업 부서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안 됐을 때는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의 의견을 내주셔야 되고요. 우리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고 그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여러분들은 봐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행정복지센터를 다녀보신 분은 이 며칠 사이에 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8월 30날부터 9월 2일까지 다른 주민분들한테도 조금 알려드리고 어떤 사업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설문조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왜 안 넘어갈까요? 선생님? 자, 이게 여러 명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네. 넘어가지 않아서 거기서 네. 설문조사를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얘기한
우선순위를 결정한 그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설문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많이 내려오기 전이어가지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가능하다고 한 사업에 대해서만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이제 주민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 넘어가는 걸까요? 그래서 지금 그 설문조사 했을 때 다른 분들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보려고 했는데 지금 화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행정복지센터 1층 입구에서 판넬을 만들어서 8가지 사업에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결정을 했었고요.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의견이 여러분들 우리 보노일동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 라고 하셨던 것들이 주차 공간이었었어요. 주차 공간이 가장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셨고요. 그 다음이 택시 승강장에 대한 이야기가 그 다음으로 제안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택시 승강장은 계속 우리 담당 내용 내놓으신 분하고 해당 부서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조사해봐서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응원을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까지 했고요. 아까 우리가 10개 중에 8개에서 우선순위로 내년에 올라가서 사업을 하고 5개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3차 지역회의 우선순위까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주셨어요. 이 시간까지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우선순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표를 해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기에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끝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본의 일동에 이런 사업들이 마을 의제들이 잘 되고 있는지 함께 참여해서 의견 내고 함께 발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고요. 그 앞에서 주민 의견이 조금 있으셨어요. 그래서 가로수 정비할 때 마구잡이로 나무를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으셨는데 이거 말고도 채팅창에 굉장히 많은 의견들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보노일동 조사단과 보노일동 행정과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해서 그게 이뤄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은 처음에 시작을 해주셨던 저희 사무국장님이 마무리로 폐회 선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마을 조사하면서 우리 주민분들 뵀던 분들 마음속 한 분 한 분 다 기억하고 영원히 하여튼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 준비한 순서는 모두 끝을 내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에 참석하신 분들과 단체 사진 촬영을 할 예정이니 행사 후 무대 뒤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노일동 마을자치계획 활동 공유회 및 주민 참여 예산 3차 지역회의를 모두 큰 박수로 끝을 내겠습니다. 파이팅!